중심 종목인 현대기아차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섹터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 중에 몇 개가 많이 올라간다. 이건 그 섹터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증시 무너질 때 오히려 증시 이기면서 올라갔고요. 심지어 이게 다 외인들 매수세로 올라왔습니다. 외인들 매수세 정말 장렬하게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증시 무너질 때 가장 많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네, 오늘 이제 한국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미장이라든지 해외 증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고,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좋지 않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독 또 증시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역할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 판도가 많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슈 자체도 계속 바뀌고, 오르는 섹터도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이제 큰 흐름 자체는 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영상 통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병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인사이트 가지고 찾아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더보기를 안 하고 댓글 고정 보시면은 여기 이제 텔레그램 방 제가 이제 링크 남겨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자료 이제 공유하면서 검색식도 제가 이제 올려놨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수를 먼저 좀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 때 무너졌던 증시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 자체가 굉장히 좀 절묘하기도 한데, 딱 이 전저점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때 사이드 캔이 이제 서킷이 터지면서 막 무너지고 그랬었는데 단기간에 정말 급락이라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행보해주다가 다시금 이제 무너지면서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외인들 이탈도 정말 심했고요. 환율도 정말 크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미국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일본장이 뭐 안 좋았냐? 일본장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좋았고요. 좋다가 계속해서 이제 수렴하고 있는 자리였지 뭐 엄청 안 좋다? 추세가 깨진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국 증시랑 비교해보면 뭐 여실히 비교가 됩니다. 여기 최근에 이제 빠진 거는 사실 한국이 좀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사실 간밤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이라든지 S&P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꺾이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반도체도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니케이도 그다지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한국은 뭐 정말 많이 떨어졌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뭐 그다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다지 우호적인 환경이 아닌데 한국 증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과연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상품 지수를 봐야 이제 지금 현재 세태에 돌아가는 걸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는데요. 금 가격이 연일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금 가격이 고점을 찍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는 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비트코인이 요즘 너무 강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 쪽으로도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연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전저점을 깰지 말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67불 정도 수준까지 WTIU가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23년, 24년 이때 막 저점 찍고 증시 막 무너지고 기준금리 최고점 찍을 때 이때 수준인데 65불 아래로 떨어지면은 정말 이제 최저점 깰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67불까지 떨어졌다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상징적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뭐 70불 아래로 깨진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사실. 그래서 65불 아래로 깨질 것인가 아니면은 지켜줄 것인가 여기 여부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는 게 좋겠고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이거는 뭐 여실히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불경기다. 이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리 가격은 이제 하루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긴 했는데 전체적인 추이 자체는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구리나 원유 가격도 떨어지고 있네.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그다지 높지 않은데 불경기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뭐 강달러 기조는 트럼프 정권이 이제 기대되면서 내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무래도 뭐 요새 리쇼어링이다, 뭐 요새는 니쇼어링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이 예상이 되면서 사실 강달러 기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증시도 좀 어려웠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강력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11월 말에 이제 한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 안에서 만약에 한국이 기준금리를 더 내리게 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지금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때 안 내리자니 힘들 것 같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문제도 얽혀 있고 지금 미국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연준에서도 이게 스탠스가 조금 애매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섰는데 이거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냐면 기준금리 인하는 물론 하겠는데 인하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고금리가 조금 더 오랜 시간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업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같이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한국 증시 사이클은 크게 이제 반도체 1차 사이클이 나오고 그 다음 제약바이오 2차 사이클, 그 다음에 중후장대 산업들 3차 사이클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프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정권 하에서 남북경협주로 인프라주들이 2018년도에 많이 올라갔듯이 이번 정권 트럼프 2기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이제 남북경협은 아니고 재건 이슈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기계라든지 이러한 섹터들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뭐 농업 지원이니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요새 대동이나 뭐 TYM 이런 농업 관련된 종목들, 농기계 쪽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양상이에요. 어찌 됐건 이 크게 세 개 틀로 이제 움직일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이제 영상에서 몇 달 전에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은 넘어갔다. 2024년 상반기에서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 됐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국면이었고 이제 여름 지나가면서 추석 지나가면서부터는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한다. 사실상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기준금리 인하를 실제로 시작했을 때부터는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랠리가 정말 이제 강력하게 연말 들어서까지 나오고 있는 양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연말 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중후장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단계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가급적이면 그냥 하지 마시라. 근데 그래도 오르긴 할 가능성이 높다. 굳이 할 거면 SK하이닉스 보시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요즘에 이제 들어서는 또 상황이 바뀐 게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 10조 가량 뭐 현금 한 100조 정도 쌓아놨다는데 거기에 한 10조 정도는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그리고 그 중에 한 3조 정도는 차근차근 해가지고 소각까지도 이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줬죠. 그러다 보니까 삼전이 10조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해? 뭐 6만 전자 회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뭐 삼성전자가 거의 4만 전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워낙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이 과연 지금 안정기에 접어들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 자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주의는 해야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제약바이오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미국 현재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미국 제약바이오 지수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수인데 지금 최근에 급락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급락을 하냐? 물론 몇 가지 이벤트도 있기는 한데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이다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트럼프가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약바이오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어찌됐건 글로벌적으로 지금 증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소식으로 주가 반등이 나왔다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게 패권을 뺏긴 그 사실이 과연
바뀌냐? 안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들이 사다가도 지금 오늘 외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 치면 매도 쳐버리는 거예요. 메이저 수급 쪽에서도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올라오긴 할 건데 올라오면 빨리 어느 정도 차근차근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아무리 뺏겼다지만 1등을 뺏겼다지만 그것 치고도 너무 과하게 빠진 건 맞아요. PBR이 1.0 아래로 떨어졌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으로 이제 5만 원이 깨졌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줄 만한 자리라는 건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봉상 120선 지금 지지 라인을 구축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5만 원 가격대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뭐 6만 내지 7만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8, 9만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몇 년 기다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무너진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찌 됐건 어느 정도 반등 나올 때 저는 차근차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왜냐면 SK하이닉스라는 너무 나은 대안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올라갈 때 빠지죠. 수급이 삼성전자한테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때요? 엔캐리 트레이드로 급락했을 때보다도 안 떨어졌어요. SK하이닉스는. 근데 삼성전자는 엔캐리 트레이드로 무너졌을 때 주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이쯤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럼 이제 이게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인데 이거랑 지금 요거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랑 이게 비교가 될까?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반도체는 이제는 조금 사이클상 뒷파동이 될 가능성도 꽤 높다. 그래서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반도체는 정말 뭐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종목 선정 잘 하시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 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세 가치 매매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과감한 매매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삼성전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분간은 좀 상승 파동을 이어갈 수 있지는 않을까. 신규 매수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뭐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5만 원 아래에서 사는 건. 근데 굉장히 많이 들어갈 만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이 제약바이오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내에서도 꽤 많이 빠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제약바이오가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많이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많이 올라가겠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트럼프 정책이 이제 나오면서 물가 압박을 받으면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좀 둔화될 수 있겠는데 뭐 인하는 할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 이거 동결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되면은 제약바이오에는 악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걸로 보고 있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트럼프가 이제 경기 살리고 자국우선주의하고 이러면 물가 압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내리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1등 국가여도.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결국 도미노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또 진행이 될 겁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국우선주의로 긴축을 했다가 완화를 할 때 주변국들이 미국보다 성장이 훨씬 더 많이 되니까 그거를 지금 트럼프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번 완화 국면에서는 미국이 먼저 성장하고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이 성장하길 원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역시 중국 때문이겠죠. 주변국들 뭐 멕시코를 들 수도 있지만 역시 저는 중국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성장률이 미국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돈을 다 불러오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달러 인덱스 저렇게 올라가고 미국으로 돈이 막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환으로 계속 관세 저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에다 백신 음모론자라고 평가받는 케네디 주니어를 지명했습니다. 이거 기사를 이제 제가 같이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거 뭐 음모론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자,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백신 음모론자로 이제 나오던 사람을 당선시키는 게 맞냐. 과거 이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죠. 그 사람 조카예요, 이 사람이. 케네디 주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이 코로나19 때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주장했어요. 이 코로나19 백신 자체가 안 좋다. 이게 뭐 자폐증을 유발한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그래서 백신 반대 로비 활동을 펼쳐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이러면은 저런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제약바이오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생명과학 지수가 연일 이제 무너졌습니다. 여기에는 저 이슈가 방점을 찍은 것도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이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우려가 섞인 것도 한몫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무엇이냐? 저는 저런 이슈로 장기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미국이 완화 국면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면 결국 주변국들로 옮기는 확산되게끔 만들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워낙에 또 기업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런 낙수 효과를 또 다른 국가의 좋은 기업들이 같이 누릴 수 있게끔, 트럼프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행을 굉장히 세게 하는데 액션은 나름 합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멘트는 파괴적으로 하는데 막상 액션은 좀 생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저는 좀 의도적으로 급락을 시장이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어요. 한번 급등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과하게 누르는 증시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그걸 우려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그 초반부에는 조심하셔야 된다, 급락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는 게 주요하겠다. 급등전 초읽기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게 되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신규로 들어간다, 추매를 한다, 이거는 저는 아주 좋지 않은 지금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반의 공격성, 그걸로 이제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고, 반도체보다는 제약바이오와 중후장대 쪽으로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 종목들 있죠. 삼바라든지 아니면 알테오젠이라든지 SK바이오팜이라든지 한올바이오라든지 리가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의 먹거리로서 미래를 책임질 만한 기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으로 주축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고 시장이 만약에 급락한다면 급락했다가 반등 줄 때,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될 때, 그때 이제 과감하게 추매를 하든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테오젠 역시 마찬가지, 과감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소액으로만 보셔야 한다, 그러다가 혹시나 급락이 떨어지면 그때 과감히 이제 서서히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과감하게 들어가시고 그래야 되는 때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100만 원을 바라보고 있지만 과감하게 들어갈 때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 반토막 30-40% 정도 무너졌다 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올랐으면 기술적으로 그 정도 조정 줬다 갈 가능성도 꽤 있어요. 이제 SK바이오팜은 글쎄요, 저는 우려가 딱히 안 되는 게 올라갔어야지 말이죠. 여전히 그냥 바닥에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대 있고 지지받았던 매물대 저항 맞고 조정 나왔다 다시 뚫고 지지받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바닥에서 말아 올리고 있는, 큰 틀로 봤을 때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가지고 이런 주축이 되는 종목들 있죠. 이런 애들은 이제 매도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외에 제가 2순위 3순위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HK이노엔이나 녹십자 웰빙, 동아IST 이런 종목들도 다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말씀드렸죠. 이런 애들은 소액으로만 보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이 조금 적당히 들어가 볼 만하고 알테오젠도 많이 들어갈 만한 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리가캠도 그렇고.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는 이미 한 차례 좀 재미 좀 보셨죠. 서서히 분할매도 이제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서서히 저는 이제 흐름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는 그럼 끝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경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도 한번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멘텀, 금리를 인하하는 모멘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또 생길 겁니다. 그거는 어떤 걸 트리거 삼아서 그렇게 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20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하나 트리거를 삼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과정 안에서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제가 3단계로 가면 중후장대, 경기민감 업종, 인프라가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3단계에서는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도 간다.
근데 중후장대 인프라 경기민감 업종이 제일 강력하게 가고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 약간 제약바이오 마지막에 반도체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제 좀 힘이 슬슬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후장대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조선이라든지 방사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 재미를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늦어서 방사는 그냥 제외를 할게요. 이제 방사는 더 이상 뭐 찍을 만한 때는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찍을 거였으면은 좀 진작 찍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드디어 제가 자동차는 매수하는 거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찍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는 서서히 찍어볼 만한 시점이 왔다. 건설은 아직도 전 이르다고 봅니다. 건설은 아직도 이른데 자동차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사실 경기 관련해서도 제가 불경기다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일날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은 이 GDP의 3분의 2가 전부 다 소매 판매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매 판매가 정말 중요한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먼저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가 먼저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과정 안에서 미국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보는 게 자동차입니다. 경기가 회복될 거로 기대되고 있고 소비 살아나면 자동차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뤄왔거든요. 한 3, 4년 동안 자동차 경기 안 좋아서 못 바꾸고 그 눌려있던 수요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나라 주식을 할 때 뭐 자동차에서 수혜 볼 만한 괜찮은 종목이 없으면 또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자동차 업종이 좋아도. 뭐 폭스바겐이 좋은데 그럼 뭐 우리나라 좋은 게 뭐 있겠어요. 우리나라 주식도 아닌데 그죠? 우리나라 상장한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결국 봐야 되는 건 우리가 한국 주식을 볼 때 볼 만한 거는 결국 현대차잖아요. 기아차, 현대기아차 그룹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그럼 안 좋냐? 제가 피터 린치 얘기하면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 경기 민감 업종들,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종들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면 쉬워요. 투자하기가. 불경기에 샀다 호경기에 팔면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굉장히 쉽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게 뭐냐면 경기 민감한 업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경기 때는 좋은 거 당연한데 불경기 때는 과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생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점유율을 뺏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생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그런 기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포드 각가지 이제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기업들,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점유율을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뺏어나가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불경기에 다다랐을 때 생존 기업에 투자하라고 피터 린치가 항상 얘기해요.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죽은 기업들 혹은 무너진 기업들의 점유율까지 다 뺏어와서 경기가 회복될 때 그 장악한 그 시장 장악력으로 훨씬 큰 매출 퀀텀 점프를 이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기 민감 업종들 중에서는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인수합병을 하거나 오히려 외형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기업들, 호경기 때 관리 잘해가지고 불경기 때 오히려 기회를 삼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게 이제 현대차 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기아차는 좀 과하게 빠졌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언급 드리기도 했었죠. 그동안 이제 자동차가 빠졌던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니쇼링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거 이제 끝낸다 트럼프, 멕시코 간 한국 기업들 어쩌나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니쇼링이라는 게 니어쇼링이라고 해가지고 멕시코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이 크게 늘었다 뭐 이런 거 있죠. 네, 멕시코에 주는 무관세 혜택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이거 재협상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멕시코에 공장 지어가지고 근처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관세 그러면은 우리 그동안 받고 있던 혜택들 없어지겠네 이런 우려감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멕시코에서 공장 짓고 있던 우리나라 뭐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트럼프가 IRA 폐지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IRA 법안 폐지하게 되면서 이거 보조금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미국 전기차 업계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반대급부 얘기들도 나오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폐지 안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가 또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기는 했어요. 전기차나 배터리 쪽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 이거를 크게 되돌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악재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거는 뭐냐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이 IRA 폐지 가능성, 이거 이제 폐지를 해버리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축소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배터리라든지 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거예요. 뭐 현대차, 기아도 그래서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보호무역주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자동차가 다 타격을 받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다 한 10에서 20% 정도, 중국산에는 한 60% 정도 관세를 먹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좀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는데 중국산은 60%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관세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경쟁력이 약해진다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약해질 만한 부분은 멕시코 그 부분들, 멕시코 공장 니쇼링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좀 줄어드는 거, 그거는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관세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유율도 많이 늘렸고 미국 공장도 나쁘지 않게 늘렸어요. 이미 리쇼링 정책에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여를 한 기업입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오히려 중국산 제품들이 이렇게 관세 때 두드려 맞으면서 못 오게 되면 이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가성비로 밀어붙이는 중국산들의 경쟁력에 밀려가지고 시장을 먹힐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미국에서의 한국 기업들 경쟁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미국 자동차 수출 중에서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이 미국 자동차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자동차 수출을 하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미국에 수출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엄청난 경쟁자가 올 뻔했는데 미국이 알아서 그거를 이제 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과연 이 10에서 20% 관세 좀 먹는다고 해가지고 리쇼링 정책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해놓은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기아차 최대 시장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에 IRA 법안 얘기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 못 받으니까 경쟁력 약해지고 판매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일단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판매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과연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냐.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게 현대차 지금 너무 많이 빠진다. 저거 과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소비자용 전기차는 보조금이 지금 없어요.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IRA 법안 폐지해봤자 현대기아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타격을 받을 것이냐. 진짜 IRA 법안 가지고 뭐 말은 되게 많은데 현대기아차 타격은 저는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추해봤을 때 현대기아차는 뭐 과하게 빠졌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현대차가 이제 슬슬 말아 올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게,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섹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되는구나, 이 섹터로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요 몇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관심 종목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특정 종목이 아니라 대장주 지표 종목 을 토대로 해서 전 섹터의 모든 종목이 대부분 다 같이 주가 상승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섹터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뭐 특정 한두 개 종목이 상한가 쳤다? 그럼 다른 종목 안 올라가고 있다? 그거는 그 섹터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심지어 현대기아차 같은 이런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종목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 섹터로 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중심 종목인 현대기아차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섹터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 중에 몇 개가 많이 올라간다. 이건 그 섹터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자동차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외국인들도 그렇고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던 종목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현대모비스, 한국단자, 현대글로비스 이런 거 보라 말씀드렸죠? 특히 현대모비스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HL만도 이런 거 좀 보시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같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현대기아차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좀 미리 하실 분들 자동차 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서서히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확 찍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서서히 조금씩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를 필두로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반등 국면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전에 계속 빠지고 있을 때 이거 과하게 빠진 거라고 하면 그냥 이때부터 사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사라고 안 했냐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과하게 빠진 건 맞는데 그래도 돌리는 건 확인하고 들어가야죠.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는 건데,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간다고 봐요. 왜냐면 금리 인하는 저게 내린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연준이 막 손바닥 뒤집어가지고 다시 올린다고 한다? 멈출 순 있고 좀 오래 유지할 순 있는데 올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왜냐면 저건 미국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불경기에 힘들어요. 유가 못 올라가는 것만 봐도 딱 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올리지는 못한다, 기준금리를. 국제 다른 이제 국가들 간의 전반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은 저렇게 해도 다 상식선에서 행동할 겁니다. 이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근데 또 이제 미국에서 슬슬 호경기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자동차 이제 슬슬 봐야 된다. 역시나 이제 현대기아차 있지만 저는 현대차를 높게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1차 벤더 기업들 있죠?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나 뭐 이런 기업들 있죠? 현대위아나. 저는 이제 현대오토에버 예전에 그 자율주행 가게 되면 이런 종목이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선 한번 그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율주행 지금 일론 머스크 관련해가지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준 이면에는 이 이슈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머스크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죠, 트럼프가. 자율주행 규제를 이제 손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 들어서면서 이 FSD 규제, 이게 뭐죠? FSD가 완전 자율주행, 완전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통부 장관을 물색하고 있다. 이제 교통부 장관을 누가 할 거냐? 트럼프가 지금 다 자기한테 우호적인 사람들로 인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완전 자율주행 이거 태클 안 걸 사람, 말 똑바로 들을 사람을 이제 아마 뽑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인수팀이 이제 FSD 규제 완화를 이제 추진하면서 교통장관을 이제 물색 중일 건데, 아마 예스맨을 뽑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오케이, 그럼 너 해. 야, 규제 완화할 건데 태클 걸지 마라. 바로 너 그러면 아웃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 또 웃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이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테슬라 수혜주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요즘에는 뭐 퓨런티어가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퓨런티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말고는 뭐 딱히 찾아볼 만한 종목이 딱히 없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자율주행 이슈에 있어서는 현대오토에버 저는 충분히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현대글로비스도 괜찮게 본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해운 물류, 자동차 물류 쪽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물류로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좋게 보지만, 그러면 진짜 딱 자동차 카테고리에만 이제 해당되는 종목으로 보자면 역시 외인 수급이 최근에 증시 무너질 때 가장 많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 현대모비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증시 무너질 때 오히려 증시 이기면서 올라갔고요. 심지어 이게 다 외인들 매수세로 올라왔습니다. 외인들 매수세 정말 장렬하게 나와줬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사들었어요. 시장 11월, 10월 뭐 이럴 때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시장 진짜 좋지 않을 텐데 10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계속해서 현대모비스 쓸어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 올리면서 딱 수렴하고 있는데 26만 원 돌파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은 옆으로 기더라도.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물론 좋지만 아무래도 현대차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장주가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에서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가 대장주가 됐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올라가긴 할 거라고 보는데 대장주가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장주는 누가 될 거라고 보냐면 HL만도, 현대모비스,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국단자,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이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뭐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 사실 이제 자율주행까지 내다본다라고 하면 HL만도나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 너무 매력적이죠.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HL만도도 저는 정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 증가 전망이고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 전망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 마진율도 올라가야 되는데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모두 증가 전망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 5배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되고 PBR은 0.6까지. 뭐 원래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PER이나 PBR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워낙에 많죠. 그래서 저거는 크게 메리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성장성 자체는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율주행 본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웨버를 저는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근데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자동차 부품이나 자율주행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그룹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HL 만도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뭐 한국단자 정도 좀 껴줄 수 있겠고,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이제 증가세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마진율, 영업이익률 올해 이제 6%로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내후년에 6.6%까지 증가 전망입니다. 순이익률도 4% 초반이었는데 이제 4% 후반, 5% 초반까지 내후년에 이제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저평가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한 20배 정도 가치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장한 지가 좀 얼마 안 됐죠. 10년 안 되면 제가 좀 어린 종목이라고 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오토웨버는 한번 23년도까지 쭉 올라갔다가 조정 나온 상황이라 제가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는 아니지만 성장세 지속될 걸로 기대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이거저거 막 얘기했는데 찍어볼 만한 종목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현대차랑 HL만도 정도는 투자 고려해봐도 된다고 봅니다. 현대모비스 정도까지. 그래서 이 정도 세 개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 추가를 해주자면 현대글로비스나 한국단자나 이런 종목들, 현대오토웨버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봐요. 근데 현대오토웨버는 좋은데 지금 살 정도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자리가 별로 안 좋아서 15만 6천 원에서 16만 원 위로 회복은 돼야 이제 사볼만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가 별로 안 좋아서요. 그래서 지금 자리까지 괜찮은 거는 뭐 HL 만도나 현대모비스, 현대차는 자리는 안 좋은데 지표 종목이니까 괜찮게 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너라면 뭘 찍을 것 같냐? 저 HL 만도랑 현대모비스 찍을 것 같습니다. 두 개만 본다면.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런 종목들도 제가 계속 개별 기업 분석 자세하게 해드린다 말씀드렸는데, 한국단자도 아직 안 해드렸죠. 하나씩 차례차례 자동차 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인생 주식 코너 개별 기업 분석으로 진행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각종 악재랑 호재가 이제 계속 버무려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각종 호재, 악재가 버무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제 냉철하게 그 시점을 제대로 간파해서 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요즘 AI 관련해서 얘기 많이 나오는데 AI 관련해서는 전 딴 거 볼 필요 없다고 봐요. 네이버 이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인 수급 최상단입니다. 네이버가 외인 기관 통틀어서 매수, 순매수 최상단 위치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메이저 수급들이 최상단으로 매집하고 있는 게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를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AI는 딴 거 안 보고 그냥 이거 보시는 게 어떨까. 카카오는 아시겠지만 얘네가 이 지경까지 분할을 많이 안 했으면은 솔직히 카카오도 껴주고 싶었는데, 왜냐면 제가 카카오 진짜 애정하는 기업이었거든요. 2017년도에도 카카오 무조건 찍어야 된다, 뭐 제가 TV 방송이나 다른 데서도 정말 많이 언급드렸었고, 그리고 코스닥의 삼성전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코스피인데 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소개해드릴 땐 코스닥이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뭐 워낙에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성장도 빨리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지없이 뭐 바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고 코스피 200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정말 괜찮은 기업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분할을 너무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가 저는 상당히 좀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올려드린 영상에서 외인 순매수 최상단에 위치한 종목으로서 이제 네이버를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내가 AI를 보겠다라고 하면 네이버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뒷파동이라 안 간다 이런 걸 떠나서 어려워요, 난이도가. 그리고 가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본다면 LG에너지 솔루션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냥 가급적이면 2차 전지는 웬만하면은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정도는 지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 이쪽으로 수급이 옮겨오고 있다. 그 다음에 원전은 뭐 어차피 제가 10년 보라 그랬죠. 장기적으로 보시라 말씀드렸고, 두산에너빌리티 단기적으로 볼 거 아니고 그냥 10년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계속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추매는 하지 마세요. 신규 매수도 하지 마세요. 보이는 걸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갈 거야.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 될 거라고는 보지만 지금 기준금리 인하라는 그 키워드에 우려가 섞이고 있는데 굳이 그럴 때 사지는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매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지는 마세요. 알겠죠?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러다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계속 간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반도체처럼 제약바이오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섹터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낸다라고 했죠. 원래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약가 인하를 그냥 절대적으로 제한선을 컷을 내버려가지고 이 위로 못 팔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트럼프는 그런 건 너무 반시장적이다,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거다, 그거는 공화당적인 발언이죠. 뭐 바이든도 민주당적인 액션이었습니다. 사실 딱 자기들 색깔에 맞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그렇게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경쟁을 부추기겠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잘 경쟁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우리나라 딱 하나 꼽으라면 셀트리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약바이오 엄청나게 그냥 속된 말로 개박살이 났는데, 셀트리온은 무너지다 가도 말아올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에 워낙에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지표 종목 역할을 하죠.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셀트리온이 대표적이고 CDMO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는 사실 저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그냥 진행되는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CDMO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전세계 기업이 몇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들이 이제 밀려나게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혜는 계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피해를 얼마나 볼까, 수혜를 받으면 받았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도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으로 봐도 너무 좋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로 워낙에 유명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로 유명하고, 얘가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뭐 바이오시밀러 이쪽도 워낙에 또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보면 뭐 마진율 자체도 너무 높고, 뭐 사이클 상으로는 잠깐 지금 주춤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은 좀 긍정적으로 제가 좀 내다보고 있는 관점이고, 뭐 SK바이오팜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아직 뭐 신고가 뚫고 가는 그런 종목들 말고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종목 중에서는 탑픽이라고 제가 꼽아드렸죠. 마진율도 제일 높고,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미국 시장 확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서 올해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 전환되면서 미국 시장 진출 수혜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 우리가 무시해 볼 수 없겠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성장성이 훼손되지를 않는데, 지금 단지 트럼프가 케네디 걔 임명했다고, 백신 음모론자 임명했다고, 그렇다고 무너진다는 거 너무 좀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너무 짜잘한 이슈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고, 물론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워낙에 이제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저 지수가 저렇게 무너지는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가지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무너졌다 다시 올라갈 때 추매해야 된다 그랬는데, 추매 타점 언제냐? 지금은 아니고 기준금리 인하 뉘앙스가 또 나오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실제로 하거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불경기 모멘텀으로 급락시키면서 그때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확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때가 이제 추매 타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추매하거나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내가 아직 뭐 들어가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들어가 볼 만한 건 뭐냐라고 하면 자동차, HL만도, 현대모비스 괜찮게 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동차 관련된 기업 분석도 서서히 이제 하나씩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인생 주식 개별 기업 분석 코너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좋아요, 응원 댓글, 구독, 알람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드디어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알람, 그리고 좋아요,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 줄 적어주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한 번씩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텔레그램방 여기다가 이제 구독자 3만 명 넘기도 했겠다, 제가 자료집 같은 거 혹은 매매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이런 거 이제 여기다가 제가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릴 거거든요.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꼭 무료로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냥 입장 무료로 가능한 거고요. 오시면 그냥 여기다 파일도 제가 다 올려드리니까 오셔서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된다. 시황도 다 올려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